네, 안녕하세요. 마리촌노입니다. 고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처음에는 그 태양을 찾아서 이제 남쪽 아래로 간단 말이죠. 그 뭐 엄청난 태양.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중해 쪽은 1년에 300일이 계속 해가 내려지는 날씨예요. 매일 해가 떠 있으니까 이 고우는 북쪽 네덜란드 사람이란 말이죠. 거기는 매일 흐리고 비 오고 바람 불고 추운 지역인데 거기에 반대되는 해가 내려지는, 그래서 저 태양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태호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북쪽으로 좀 데려다 달라. 못 살겠다. 그래서 이 착한 태호가 또 형을 데리고 파리로 가요. 근데 파리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파리에서는 형이 너무 이제 위험하다. 생활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소문한 끝에 파리에서 북쪽으로 한 30km 이렇게 떨어진 오베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 앞에 이제 와즈라는 강이 이렇게 흐르면서 오베르슈 와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마을이 있죠. 그 마을은 옛날부터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자연주의 화가들이 많이 와. 특히 도피니가 노년을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노년에 많은 작품을 그 마을 풍경을 그리는데, 그리고 피사로도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작업실이 있었고, 세잔도 피사로와 친하면서 세잔도 자주 거기로 풍경을 그리러 갔던 곳이에요. 그만큼 아주 풍경이 아름답고 양쪽으로 언덕이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마을에 특히나 이제 그 가시에라는 의사가 있어요. 가시에가 이제 아마추어 화가면서 그리고 이제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풀로 정신병을 치료하겠다는 그런 연구를 하고 막 이렇게 있었던 의사인데, 이 양반이 또 굉장히 괴짜긴 한데, 어쨌거나 이 고우에게는 가장 맞는 사람이죠. 정신과니까 형의 정신병에 대해서도 치료해 줄 수 있고, 아마추어 화가니까 그림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을 그 마을 오베르슈와즈라고 하는 마을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70일 정도 생활하죠. 70일 정도 생활하면서 저전 1889년 7월, 정확한 날짜는 제가 나중에 밑에 써놓을게요. 날짜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거나 7월 달에 7월 마지막이죠. 7월 말에 결국 이제 권총으로 자살을 한 동네가 이제 그 동네예요. 그래서 참 너무나 그 동네만 가면은 이렇게 자꾸 이제 막 울컥울컥해요. 왜냐하면 참 정말 삶이 너무나 힘들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하숙집이 지금도 남아 있죠. 그 자살한 사람의 집은 그 누구도 가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고호가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이제 그 방이 지금도 이제 남아 있는데, 제가 하숙집 주인 딸도 이제 초상도 그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좀 친했겠죠. 말도 하고 이랬겠죠. 그래서 그 딸의 얘기로는 술을 전혀 먹지 않았다. 그 마을에 와서는 더 이상 술을 또 먹지 않았고, 굉장히 성실하게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림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밥 먹고 자고, 그리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가시에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자살을 할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렇게 태호하고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은 나는 나의 삶을 너무나 사랑하고 나의 예술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도 사랑하고 자기 예술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죽음을 선택했냐는 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얘기는. 그래서 타살이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죠. 굉장히 그 미스테리한 이야기인데, 권총이 어디서 났으며 왜 머리를 쏘지 않고 복부를 쐈냐. 자살하려면 보통 머리를 이렇게 쏘죠. 머리를 쏘는데 복부를 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지 못해요. 그래서 죽지 않고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하숙집으로 돌아오죠. 아주 돌아와서 아주 주인이 뭐 난리가 나고 경찰이 부르고 뭐 의사가 오고 가시에 박사가 오고 막 난리 나는데, 경찰이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지가 쐈다 그러고 이제 막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하는 거죠. 권총이 어디서 났냐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일절 얘기하지 못하고, 시골 마을 의사들이 와가지고 총상 입은 환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태호도 없고, 결국 이틀을 고통 속에 있다가 태호 품에 안겨서
이렇게 죽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37의 생을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37의 나이에 정말 딱 한 점 팔아요. 그림은 붉은 포도밭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벨기에 여류 화가가 벨기에에서 전시했을 때 한 점 이렇게 딱 사준 그게 유일하게 판매된 유화 한 점이에요. 나머지 뭐 이런 스케치나 이런 거 싸게 팔고 이런 거는 몇 점 팔렸을 텐데 유화는 저전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팔렸던 그림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27부터 37살까지 10년 동안 이 양반이 그림을 그리는데 10년 동안에 단 한 점밖에 그림 팔지 못했다. 10년 동안 계속 동생이 생활비, 물감값, 술값 뭐 이런 걸 대주는 거예요. 동생도 이제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지 구절이 있죠. 내가 너에게 진 빚은 반드시 갚겠다. 돈으로 갚지 못하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럼 이제 동생에게 굉장히 미안했던 부분이 있고, 너무나 이제 큰 외로움이 있었다는, 가시에를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너무나 가시를 좋아했죠. 새로운 형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나중에 가시하고 틀어져요. 왜냐하면 가시의 딸하고 고호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고호가 가시의 딸하고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둘이 막 같이 배를 타러 가고 뭐 이런 모습이, 가시의 모습에는 정신병 걸린, 그림도 못 파는 저런 화가와 자기 딸과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자주 다투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가시가 점점 멀어지면서 또 거기에서는 또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괴감이죠. 그리고 10년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자살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동네 청년들 중에 이제 부잣집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인간이 맨날 고하고 이렇게 뭐 티격태격 뭐 술도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총을 쏜 거를 자기가 총을 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자살과 타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고, 고호 재단에서는 끝까지 자살로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고호가 그렇게 죽고 그 오베르쇼와즈 그 마을 공동묘지 이제 묻혔어요. 공동묘지 이렇게 묻혔는데 그 뒤에 한 6개월 뒤에 테오도 죽어요. 병으로. 그래서 죽으면서 테오가 유언을 남기죠. 형 옆에 묻어달라 그래요. 정말 수호천사죠. 10년 동안에 거의 뭐 평생을 형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막 돈 보내주고 막 형이 그림 그릴 수 있게 모든 것들 다짐해주고, 결국 형이 죽어버려도 자살해버린 거예요. 책임지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하지도 않고 자살해.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고 죽으면서 형 옆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런 동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쨌거나 오백슈가지 가면은 그 두 형제의 묘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굴에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고호의 작품은 사실 묻히는 거죠. 왜냐하면 화가도 한 점밖에 못 팔고 37살 죽어버렸고, 그 그림을 관리하던 동생도 그 뒤에 막 그 고호가 죽자마자 6개월 뒤에 죽어버렸고, 이렇게 사실 묻히는 작품이었는데, 그 미망인 제수씨죠. 그 태호의 부인이 유품을 이렇게 막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 이 그림은 이거 어디다 쓰나, 이 불수시기로 써야 되나, 이 팔리지도 않는 그림 이거 어디다 갖다 버리나, 막 그림은 막 몇천 점이 이렇게 막 창고에 이렇게 막 그렇게 쌓여 있는 거죠. 뭐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태호하고 고호가 편지를 생전에 600통 정도 주고받았다 그래요. 특히 고호가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글을 참 잘 썼다 그러죠. 이 사람 저 사람 편지도 많이 쓰고 이러는데, 그 태호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는 주로 이제 그 그림 설명이 많았다 그래요.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릴 것이다 라는 거죠. 미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속에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릴 것이고 색깔은 어떤 색을 칠할 것이고 분위기는 어떻게 잡을 것이며 이 그림은 내가 왜 그리는가에 대한 그 그림에 대한 굉장히 상세한 설명을 편지에 다 이렇게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 하나가 하나의 작품인 거죠. 너무 기가 막힌 편지들. 그래서 그 편지들을 엮어서 책을 만들어요. 완전히 대박이 나죠. 그러면서 막 전 세계에서 고호에 대한 그림, 인식이 달라지면서 고호의 그림이 그때로부터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려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인상파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 그림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고호 자체도 몽마르트 있으면서 많은 일본 그림을 보면서 그 일본 그림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고호의 그림 중간중간 속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고호를 너무 좋아해요. 그때 당시 이제 유명한 그 그림 사들이는 사람 중에 일본의 그 제주회사 회장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아저씨인데 이 양반이 그림을 많이 사모아요. 그 중에서 이제 고호의 이 가시제 박사의 초상. 그 가시 박사가 워낙 친했으니까 가시 박사의 초상화를 2번을 그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가시를 주고 가지고 있으라고 보관하고 주고 가시가 별로 안 좋아했다 그래요. 그림 유명하지도 않은 화가의 그림 뭐 어쨌거나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래가지고 태호를 준 거예요. 그 태호를 준 것이 이제 팔려다니다가 결국은 가시에게 준 거는 지금도 이제 이 오르세 미술관에 걸려 있어요. 가시의 집안에서 기증해가지고 오르세에 있는데 태호에 준 거는 팔려다니다가 일본 그 제주의 세상이 그때 당시 최고가로 어마어마한 돈을 질러가지고 샀죠. 사가지고 보물창고에 넣어놓고 자꾸만 혼자 이렇게 보다가 유언을 남기죠. 내가 죽으면 내 관 속에 같이 묻어달라. 난리가 납니다. 망언이다. 저 인간이 노망이 들었다. 미친 짓이다. 막 난리. 전 세계 막 그 예술 팬들의 막 원성을 샀죠. 결국은 그 제주회사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그림이 나오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그럴 정도로 고호의 그림은 오늘날까지도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려나가는 그림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진 빚은 반드시 갚겠다. 돈으로 갚지 못하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는 그 약속을 태호는 죽었지만 그 가족들에게 지키고 죽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인 거죠. 참 그래서 고호라고 하는 이 화가 자체가 정말 드라마틱한 이런 삶을 살았죠. 마지막 그 70일을 오베르에서 살면서도 80점 정도의 그림을 그려요. 그때는 마지막에 막 거의 막 그림을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려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작품이 까마귀 나는 밀밭이라는 작품이죠. 지금도 그 오베레 가면은 그 오베레 성당이라는 그 성당 그림 있죠. 막 이렇게 멋진 성당 그림. 그 성당 뒤로 이렇게 올라가면 언덕 위에 지금도 이제 그 밭이 이렇게 있어. 어떤 날은 뭐 밀이 심겨 있고 어떤 날은 옥수수가 심겨 있고 막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심는데 지금도 이제 거기 가면 밀이 막 이렇게 심겨져 있을 때는 까마귀들이 막 날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작품을 그렸던 까마귀들이 하늘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그림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제가 그런 그림도 한번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쭉 가운데 뻗은 길은 태호가 가야 할 길이고 뭐 옆에 새는 길은 뭐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고호의 그림도 이렇게 고호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를 알고 이렇게 보고 다시 보면은 정말 참 이 그림이 기가 막히게 멋진 그림이구나. 고호가 정말 그림을 멋지게 그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호에 대한 얘기, 피카소에 대한 얘기, 고호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다음에는 또 뭐 반응이 좀 좋으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 오늘도 이렇게 별 재미없는 얘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